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현행 대의원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평화 반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위의 어떤 논란의 책임론이나 김 위원장 사태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네.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일반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우리 당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약간 도덕적 그 권위가 약간 상실되는 바람에 우리 당원들도 걱정도 많고 또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께서도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휴가에서 복귀해서 그런 무리를 빚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혁신위가 어차피 아마 좀 기간을 약간 축소하는 걸 당 지도부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혁신안을 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혁신위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기간을 줄여서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세 번째 혁신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초 오늘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혁신위에서는 모레쯤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네. 연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의원제 축소나 폐지 방안이 담기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지금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을 축적을 통해서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좀 시스템이 좀 안착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대의원제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대의원 폐지를 왜 혁신을 과제로 삼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당내에서는 대의원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혁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해할 겁니다.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당내에서는 지금 대의원은 15,000 명, 권리당 10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등가가 이제 1표당, 대의원 1표당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일 필요는 있다. 그런 논의들은 있지만 대의원 폐지가 지금 이 시기에 깊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뭐 그런 부분적인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의원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의원제 문제가 뭐 총선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고 전당대회에 이 부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왜 이 시점에 굳이 대의원 제도를 손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전당대 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10%, 또 일반 여론조사 5% 이렇게 돼 있어서 대의원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크죠.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들도 뭐 대의원들의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게 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뭐 봉투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해난이 됐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논의가 됐고 이걸 혁신위에서 받아서 아마 논의하는 바람에 지금 관심이 좀 많아진 거죠. 네, 대의원제 못지않게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좀 손을 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조금 포기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발표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천 룰이거든요. 아마 후보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내년에도 여소야대 뭐 가반이 넘는 일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천을 통해서 사실은 혁신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그나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혁신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많이 여는 게 맞고 또 중진들의 용퇴 또 한편으로는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혁신위에서
잘 만들어내면 그나마 혁신위에 대한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혁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룰을 만드는 게 혁신위의 과제죠. 네.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혁신위가 사실은 기대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혁신위가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이런 안을 내는 게 혁신위의 과제에 좀 적절한가 이런 의문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진들의 용퇴라던가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뭐 험지를 마다 않고 출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원로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다시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총선 승리와 어떤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정동영 네. 의장님, 또 천정배 장관 이런 분들 비롯해서 이제 원로분들이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노장층의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물학적으로 뭐 나이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많은 복귀하려는 중진들 중에 역할이 있는 어른들은 나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데는 한 1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가 온다면 네. 우리 당의 공천 핵심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상당히 그 점도 우리 당으로서는 아마 지도부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혁신위가 이제 공천 룰이라던가 대의원제와 관련된 방안들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당내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이런 혁신안들을 내놓는다면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혁신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합리적이나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 개혁적이지 않으면 네. 당내 또 어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충분히 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이 혁신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혁신위원회가 사실 성공하려면 공천권을 가졌을 때 대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데 네. 공천권을 갖지 않는 혁신이 제도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첫 출범할 때부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기대만큼 훨씬 상황이 좀 악화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혁신위가 목요일쯤에 혁신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예고하고 있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여기다가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뭐 돈봉투 논란이라던가 김은경 위원장 논란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에 나왔었는데 이것의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고 12월에는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이 돌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10월에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9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이재명 리더십으로 계속 총선을 치러낼 것인가 아니면 뭐 새로운 배날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아마 후보자들의 고민들이 많고 당 네.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제대로 하는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국정이 파행되고 있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당의 지지율도 많이 높아야 하는데 지지율도 높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당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걸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당내 뭐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뭐 8월 위기설, 뭐 10월 사퇴설 이런 거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부가 단단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좀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거나 지금의 뭐 여당 쪽 이런 그 입장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확산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좀 확고한
입장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있는 오히려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한 차원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네. 말씀이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나왔을 때 또 동시에 나왔던 얘기가 김두관 의원님이 차기 당대표로 친명계 의원들이 밀 것이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인터뷰에서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네. 거론된 게 아니고 그 장성철 평론가께서 아마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확산이 됐는데요. 사실 뭐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사실 무근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남 양산 재선거하고 부울경 전체 우리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부울경의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는 또 내년 총선 불출마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런 논의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애단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최근에도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 뭐 확고한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저한테도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1년 넘게 이렇게 검찰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검찰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서 하고 있는데 검찰도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 여당이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외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1년 6개월,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돈봉투 문제로 해서 19분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뭐 검찰에서 여의도를 사냥터로 규정하고 국회의원들 사냥감으로 규정해서 그냥 검찰권 남용하다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네. 19명이 지금 그 검행이 됐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무혐의 되더라도 내년 우리 당에서 공천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뭐 상대방도 공개하지만 이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쟁자들께서도 엄청나게 비판할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비난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언론이 나는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소하거나 무혐의로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뭐 K 모 의원, C 모 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19명 그 실명을 모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정말 아마 청천벽력 같을 겁니다. 그중에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정리하면 되고 수사해서 정리하면 되고 안 받은 사람들한테 안 받았는데 그렇게 실명이 거론되면 내년 총선 출마 한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정치를 더 삭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너희도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언론을 통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고 또 실명도 공개가 되면서 다음 수수는 이 의원들의 소환이 될 것이다. 결국 검찰에 이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이 줄 세워한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 이것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여당이 정말 정책을 잘해서 점수를 따박따박 얻어서 내년 총선에서 자 여소야대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일당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이 호소하는 게 나는 최고의 예의 바른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을 초토화시켜서 지금 민주당은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받는 집단이고 파렴치범들이고 이렇게 몰아서 그 반사의 이익으로 가만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국정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터진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검찰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무혐의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지금 계속 우리 당 국회의원들 아마 계속해서 정기국회도 소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그 부패와 뇌물을 받는 정당으로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이라던가 미흡한 대처로 한때 중단 위기까지 갔습니다만 안정화를 찾던 시기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결국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놓고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이원택 의원이 여가위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국정을 대통령 당선된 지는 훨씬 1년이 훨씬 넘었고 새 정부 출범도 지금 1년 3개월, 4개월째잖아요. 우리 정부의 예를 들어보면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물러받았는데 그때 평창의 현지를 가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나 총리실에 테이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평창 올림픽을 무사히 치렀잖아요. 그 새 정부 출범이 1년 지금 4개월이 됐는데 그걸 전 정부 탓이라 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 최근에 또 그 천백 예산도 한 5, 6년에 걸쳐서 많이 쓴 걸로 돼 있는데 실제 87% 1100억 예산 중에 87%를 2002년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나와서 조사해야 된다고 막 그 열을 올리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고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네. 완전 그냥 너무 퇴행이 돼서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